안녕하십니까. 경매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 오늘도 여러분들에 대해 좋은 판결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간접 점유와 관련된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판결 자체는 그 책에 좀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간접 점유가 인정이 돼가지고 유치권을 인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간접 점유라는 건 뭐냐면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거나 아니면 직접 점유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를 간접 점유라고 하는데, 크게 타인을 통해서 점유하는 것을 간접 점유라고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유보조자의 점유라고 하는데, 법학에서는 엄격하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간접 점유이든 점유보조자의 점유이든지 간에 일단 인정이 되면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서 점유가 인정됩니다. 즉, 물리적으로 본다면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야만 그렇게 점유가 인정되는데, 타인이 점유한 것을 어떻게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에서 그렇게 어떤 요건을 주고 이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간접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점유보조자의 점유,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회사일 경우에 대부분이 그 직원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그 회사의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이 점유보조자의 점유,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실제 점유를 한 사람이 과연 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사실관계를 보면은 급여를 받았고 그 안내문 자체에 이 실제 점유하는 이 직원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비로소 통행이 된다라는 등의 어떤 사유가 확인이 되어서, 그러면 직원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인정이 된 겁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실 직원이 거기에서 그 유치권자, 이 회사의 직원임을 확인하는 수단은, 가장 좋은 수단은 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사대보험 내역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고, 대신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점유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급여받은 것 이외에 여기에서도 급여를 받았고, 여기에서 공고를 본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만 통행이 됐고, 이런 사실관계 등등을 통해서 점유보조자의 점유, 여기에서 주장하기에는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점유에는 직접 점유도 있고, 타인을 통해서 점유하는 간접 점유 또는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점유보조자의 점유로서 직원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4대 보험이 가장 유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